이번 시간에 가장 작은 용접팀에서 용접사 대기 로 한번 얘기를 바꿔봤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작은 용접팀 어떻게 운영되는가 얘기를 했고요. 가장 작은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접사가 될 수 있는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인간관계를 잘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력으로 용접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님이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님이 용접사인 경우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면 자기 형님이 용접사라든지 아니면 삼촌이 용접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자연스럽게 용접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특히 그동안 용접이라는 이 일이 아무래도 경상남도 쪽에 일이 많거든요. 부산, 울산, 경상북도인가요? 포항은 경상북도인가요? 포항, 울산, 부산, 또 경남 중에서는 거제, 그다음에 창원, 함안도 좀 많고요. 사천 쪽도 좀 많고. 하여튼 그쪽은 그런 용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종 중공업 회사들이 다 그쪽에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삼촌, 어머니, 주변의 지인 중에 용접사인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접사 되기가 좀 스스로 금방금방 용접사가 되죠. 주변에 아무래도 그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름아름해서 가기도 좋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용접을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접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님이나 형님 이런 분들이 용접사면 아무래도 잘 끌어주겠죠. 네, 용접사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용접사 되기가 쉽지 않죠. 인간관계를 잘 하시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서로 끌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요새 이제 작은 현장에 가보면은 용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현장은 또 보면은 용접이 좀 거칠다고 할까요? 이게 물만 안 사면 된다든지 이렇게 위생배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아주 RT를 찍는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라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것들은 가보면은 외국인이 용접사인 경우 많고요. 요새는 또 조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있잖아요. 조공 없이 사장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공도 외국인인 경우 많고요. 사장님만 한국인이고 용접사하고 조공의 경계가 별로 없고요. 배관사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그냥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한국인 한 분 계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접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요. 아니면 사장님이 이렇게 도면 보고 붙여놓으면은 붙일 때 이렇게 도와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한테 욕하고 그런 분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지켜본 바로는 어쨌든 똑같이 돈을 줘요. 한국인 하루 공수 용접사 20만원이면 외국인도 하루에 20만원 줘요.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 체불하고 그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기다 임금 체불 없이 잘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외국인한테 일 시킬 때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려운 때는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돈 벌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용접사가 용접을 하는 애들이 다 외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국인 사장님이 다 이런 말 하세요. 뭐냐면은 한국 청년들이나 한국에 나이 드신 분이 상관없이 한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좀 일을 가르쳐 가지고 용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놓으면 할만하면 나가버린대요. 딴 데로. 그렇죠. 할만하면 딴 데로 가버리죠. 왜 그래요? 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나 20만 원 받았는데 옆에서 야 나 25만 원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계속 20만 원 받고 거기 있으실래요? 25만 원 받고 딴 데로 가실래요? 그죠? 다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 이상하죠. 지드감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뭐 이렇게 그분들은 거기 왜 온 거예요? 그 기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기술 배워서 또 돈 더 많이 벌러 가는 거죠.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가르쳐 놓으면 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F1 비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취업 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년간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연체되지 않으니까 돈만 계속 잘 나오면은 걔네들은 뭐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 5년간은 안 나가는 그 회사에서 그 팀에서 안 나가는 거죠. 사장님 일을 시키기 참 좋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이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요새 이게 이렇게 사람 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 구하는 사이트 가서 보면은 조공도 12만 원 이하로는 없어요. 그죠? 13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용접사는 아무리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데는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작은 현장에서는 보통 20만 원 주거든요.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외국인이 가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 또 아니면 나이 든 사람 뭐 하여튼 상관없이 더 일할 수만 있으면 해외 나가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글쎄요.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 자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팀에서 용접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엄마들은 어때요? 놀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 준비라도 하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면 옆집 순이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저기 조그만 현장에서 조공하면서 뭐 이게 도와주고 있는데 돈 얼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엄마들이 굉장히 아빠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나라 풍토가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우리 아들 뭐 이번에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좀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자녀분들도 젊은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차라리 그런데 입사하면 조금 몇 년 고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장들이 자꾸 외국이 제가 볼 땐 참 좋은 일자리인데 용접사라는 게 이것들이 많이 외국인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접 기능사, 특성적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사, 용접 기능장을 취득하시려고 이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 배관사, 그다음에 조공, 또 용접사 이 세 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는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만약에 조공 같은 거 하라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일 돌아가는 걸 잘 모르면서 용접사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겪어본 친구들 보면은 이 생명이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뭔 말이냐면은 어떻게 용접 좀 하다가 어떻게 용접 이렇게 배워가지고 용접하는데 용접팀에서 용접을 하거든요.
용접팀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누르다가 까먹어버렸네요. 팀에서 일을 해도 돌아가는 일을 알 수가 잘 모르면은, 여기서 좀 어려운 거 나오거나 어려운 거 시키고 그러면은 그냥 관둬버려요. 며칠 쉬지 뭐 하다가 또 그렇게 나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문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건 못하겠다 이런 사고가 되어 있으신 분들 젊은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좀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안 해보지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뭘 시켜 먹든지 하든지 하는데 조금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없겠죠. 네,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세 명이서 그러면 배관사나 조공하나 용접사 한 명이 만약 한 팀이라면 이렇게 관에서 운영한 이렇게 조그만 공사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수주받아서 내가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용접사로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일을 따가지고 하면 만약에 1억 공사다. 1억 공사인데 내가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고 5천만 원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용접사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 용접을 잘 하시는 분보다 셈이 빠르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되거든요. 용접사는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은 그냥 그런 거 잘 이렇게 연결하고 수주 받아오고 용접사하고 조공하고 이렇게 배관사 잘 따돌겨 가면서 그것만 해도 자기 일당이 나오는 거죠. 더 많이 벌죠, 더 많이 벌죠. 그런데 이 일을 알아야 뭐 수주를 받아오든지 뭘 돈이 얼마나 났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며칠 걸리는 건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배관사분들이 사장님이 많이 되세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용접도 자기가 하는 경우 많고요. 이런 거 보면은 요새 조공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당 하시는 분들 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도 요새는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조공들을 외국인을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는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뭘 알아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냥 용접만 하겠다. 이거는 조금 생명력이 짧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작은 현장에서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 다 알티 용접사가 되고 막 다 저기 플랜트 현장 가가지고 다 알티 찍고 막 이종재질을 하고 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용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이런 일들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조선소나 아니면은 플랜트 현장이나 중공업 이런 회사들은 또 경남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살고 싶다. 나는 수도권에서만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작은 팀에서 일을 하실 때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공은 안 하고 싶어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면 해봐야죠. 그래서 외국인 그러면 나는 내가 사장 될 건데 그러면 조공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외국인 시킬게요. 그러면 외국인한테 뭘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서 하나요, 걔가? 그죠? 뭘 알아야지 뭐 시켜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헛되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조공 생활을 10년 이상 한다. 그건 좀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주변에 보는 분 중에 그냥 처음에는 조공도 하고 용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창업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한 팀 꾸리는데 3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중에 3명 중에 내가 한 명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관사가 돼도 되고, 내가 조공이 되고, 내가 용접사가 돼도 되잖아요.
세 명이 한 팀이니까 한 팀 꾸리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제가 수주를 받는 거죠. 관공서 일이 됐든 뭐 회사에 뭐 이렇게 술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해서 한 팀 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뚜렷 해가지고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일을 알아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알아야 몇 공수가 들어가는지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공수 정도는 되겠네. 뭐 이렇게 이 정도 일이면 몇 공수 들어가겠네. 물론 배관사가 제일 잘 알겠죠.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단가를 낼 거 아니에요. 뭐 용접사 하루에 얼마씩 주면은 뭐 며칠 쓰고 배관사 하루에 얼마씩 줘서 며칠 쓰고 조공하면 얼마 쓰고 여관비 얼마에다가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최소한 이거는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나도 좀 뭐 가져가고 하겠다 이런 단가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막 처음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냥 무작정 그냥 수주부터 받고 그냥 나 오늘부터 사장한다 하고 수주 받고 시작하는 경우 많은데 이 작은 현장에서도 아파트 한 채 놀러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현장에서도 아파트 한두 채는 계약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다가 중단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야반도주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죠. 무리하게 수주를 했거나 아니면 단가 낼 줄 모르던가. 그러니까 단가를 낼 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셈에 약하든가 아니면은 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현장에서 용접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용접사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용접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용접을 못하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용접을 은퇴했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뭐 할 건가요? 그렇죠? 그 이후는 그러면 나는 이제 글쎄요.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30대인데 내가 용접사예요. 근데 내가 용접사인데 60 다 됐어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금 글쎄요. 어느 순간에는 나도 사장이 되든지 이 바닥을 정리하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일이 아니면 용접 이렇게 조공하고 이런 것들이 난 귀찮다 아니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젊음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하고요. 작은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큰 현장에 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큰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동료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든 실력이든 용접 실력으로든 뭐로든 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친하게 인간관계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팀에서 용접사가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대감치 있기만 해도 돼요. 가르쳐주면은 딴 데로 홀랑 가가지고 10,000원만 더 줘도 나 자리 옮겨버린다.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좀 진대감치 기술을 잘 연마하셔가지고요.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